자, 흔히 첩보 영화를 보면 요원들이 총을 들고 국경을 넘나드는 추격전 많이들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한편의 거대한 법정 스릴러이자 끈질긴 진실 공방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바로 칠레의 철권 통치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몰락에 관한 숨막히는 추적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원히 군림할 것 같았던 독재자가 어떻게 그 촘촘한 법의 그물에 걸려들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3,200명을 죽인 무소불위의 독재자를 무너뜨린 것은 총이 아니라 단 하나의 비밀 계좌였다. 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완벽하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가를 장악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대단한 혁명군이나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이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그의 끝없는 탐욕이 남긴 꼬리표, 바로 비밀 계좌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1장, 독재자의 완벽한 요새. 피노체트가 남긴 이 숫자들, 다시 봐도 정말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1973년 쿠데타 이후 무려 17년간의 군부 독재, 최소 3,200명 이상의 정치적 반대자가 살해되거나 실종됐고 3만 명 넘는 시민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1990년에 민주화가 됐는데도 군 총사령관직을 꽉 쥐고 있다가 급기야 종신상원의원 자리까지 꿰찹니다. 거기에 더해서 1978년엔 자기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른바 셀프 사면법이라는 방패까지 만들어뒀어요. 칠레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철갑을 두른 거대한 요새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제2장, 런던의 기습, 그리고 보편적 관할권. 자, 그런데 여기서 독재자의 숨통을 조이는 아주 결정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법적 개념인데요. 스페인의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가 이걸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꺼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네가 칠레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칠레법이 널 보호해준다고? 웃기지 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법정에서든 널 단죄할 수 있다. 이 원칙이 바로 피노체트의 심장을 겨눈 첫 번째 화살이 됩니다. 1998년 10월 9일 82세의 피노체트는 허리 수술을 받으려고 영국 런던으로 날아갑니다. 속으로는 난 안전해 라고 굳게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인 10월 16일 한밤중에 영국 스코틀랜드 야드 형사들이 병실을 전격 급습해서 그를 체포해버립니다. 아니, 전직 국가 원수가 타국에서 국제범죄로 체포되다니, 이건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치열한 공방 끝에 영국 최고 사법기관인 귀족원도 고문 같은 짓은 국가 원수의 공식 업무로 볼 수 없다면서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견고하던 독재자의 요새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3장, 휠체어의 기적과 대국민 사기극. 영국에서 무려 503일 동안이나 갇혀있던 피노체트 측은 아주 끈질기게 건강 악화를 호소합니다. 나이도 많고 뇌 손상에 치매까지 와서 도저히 재판받을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칠레 정부도 엄청나게 외교적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 영국의 잭 스트로 내무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 병약한 노인을 석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당장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대반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영국에서는 휠체어에 푹 쓰러져서 숨도 겨우 쉬던 그 중증 치매 노인이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란듯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지지자들한테 지팡이를 흔들며 인사를 해요. 와, 이건 진짜 전 세계 사법 시스템을 향해서 악당이 대놓고 조롱을 날린 거죠. 봤지? 니들 법 따위가 날 가둘 수는 없어 라고 비웃듯이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4장, 사법부의 기발한 덫, 영구적 납치. 피노체트가 런던에서 그런 기막힌 쇼를 벌이는 동안 칠레 국내 사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죠. 후안 구스만 타피아 판사는 피노체트의 그 셀프 사면법을 뚫기 위해 영구적 납치라는 정말 기발한 교리를 꺼내듭니다. 논리가 진짜 기가 막혀요. 네가 사람들을 죽이고 시신을 숨겼지? 근데 시신이 안 나왔네?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아직 납치 중인 거잖아. 범죄가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네가 옛날에 만든 사면법이고 공소시효고 다 소용없어. 진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던 퍼즐을 완벽하게 풀어낸 천재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 논리로 완벽하게 무장한 구스만 판사,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섭니다. 무려 75명의 정치범을 끌고 다니며 무참히 학살했던 죽음의 카라반 작전, 그 지휘 책임자로 피노체트를 전격 기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칠레 역사상 최초로 그에게 가택연금 명령을 내리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요새 안방에서부터 사법부의 포위망이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 아닙니까? 제5장 결정적 증거 2,600만 달러. 자,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말도 잘 못한다는 중증 치매 환자가 전 세계 은행들을 무대로 그 복잡한 자금 세탁을 직접 지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4년 미국 상원조사위원회가 폭로한 금액 무려 2,600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죠. 철통같이 숨겨져 있던 독재자의 진짜 민낯이 전 세계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진짜 헛웃음만 나옵니다. 피노체트는 다니엘 로페스 같은 가짜 이름들을 만들고 위조 여권까지 써가면서 무려 125개가 넘는 비밀 계좌를 굴렸습니다. 돈을 쪼개고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이 복잡한 글로벌 금융 거래를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명백한 증거들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 이상이니 치매니 떠들었던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재판을 받을 인지 능력이 아주 차고 넘쳤던 거죠. 살인은 눈 감아도 도둑질은 참을 수 없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경제는 살렸잖아 하면서 피노체트의 독재와 살인을 비호해주던 칠레의 굳건한 보수 세력들조차 이 더러운 돈 문제 앞에서는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나라 돈을 훔쳐다 자기 주머니를 채운 이 파렴치한 짓거리에 정남이가 뚝 떨어진 거죠. 스스로 치장했던 청렴한 군인이라는 도덕적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의 마지막 정치적 방어선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지막 제6장 미완의 정의 그리고 역사의 심판. 이제 그 단단했던 철갑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칠레 법원은 사건마다 하나씩 그의 면책 특권을 집요하게 박탈해 나갑니다. 국내 암살 사건인 죽음의 카라반을 시작으로 주변국들과 짜고 망명자들을 살해한 콘도르 작전, 그리고 그 끔찍한 고문이 자행됐던 비아 그리말디 수용소 사건까지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는 어느새 법정에 불려다니며 끊임없이 추궁당하는 처량한 늙은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0일 하필이면 전 세계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바로 그 세계 인권의 날에 칠레 역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자였던 피노체트는 심장발작으로 눈을 감습니다. 무려 300건이 넘는 형사재판에 얽힌 채 네 번째 가택연금을 당하던 중에 말이죠. 한때 국가를 쥐락펴락했던 최고 권력자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적인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나긴 추격전이 우리에게 남긴 이른바 피노체트 선례. 이건 전 세계 모든 독재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사할 거라 착각하지 마라.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언젠가 정의의 칼날은 지구 끝까지 당신을 쫓아갈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훗날 국제형사재판소가 세워지는 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요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가 죽었으니 결국 정의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수만 명을 짓밟고 영원한 권력을 누리려던 자가 전 세계 사법기관에 쫓기며 두려움 속의 생을 마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의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아낸다는 묵직한 증거일까요? 역사의 심판과 법의 끈질긴 추격전이 남긴 이 여운을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